외부와 단절된 채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 청년들이 서울에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430억 원을 투입해 안전, 건강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은 7,90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사고액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서울에만 10만 명이 넘는 고립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별 상황을 파악해서 맞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은둔 생활을 해온 이모 씨.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이 씨는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고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재밌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런 감정을 느끼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만 된다 하더라도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고립 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귀 기울인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관계를 키워줄 수 있게 사람들하고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청년들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취업 지원을 해도 그 취업 지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일 경험이나 진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나섰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로 현황을 분석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고립 정도와 은둔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을 시행합니다. 진단 결과 고립 은둔 청년을 활동형 고립 청년, 비활동형 고립 청년, 은둔 청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일 경험과 해외 봉사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고립과 은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진행됩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 이제 비로소 시작 단계 정도입니다. 스스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이 밖에 서울시는 고립 은둔 생활을 극복한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은둔 고립 청년 문제는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보고 지역별로 산지에 있는 서울청년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한 뒤 추후 그 기능을 자치구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전세 가격이 치솟았던 2년 전 계약의 만기까지 돌아오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많아 걱정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기록한 부천의 한 빌라 전세 거래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같습니다. 1년 뒤 같은 층 같은 크기의 집이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를 기록합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로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매물과 전세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 의심 매물과 거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쭉 접수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까지도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그런 거래건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규모는 모두 7,974억 원, 지난해 4분기 사고액 2,393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률은 전세 거래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걱정은 그동안 쌓여있던 갭 투기 의심 거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8월 사이 주택 거래는 모두 150만 6천여 건. 이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가 넘는 갭 투기 의심 거래는 12만 1,000건이 넘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강서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5,900건과 5,300건을 넘었고 부천시도 4,600건을 넘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 단위로 보면 인천 부평동과 주안동이 1,600건을 넘었고 구월동도 1,200건이 넘습니다. 미철구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호 씨가 소유한 주택 전세 보증금 피해액이 한 2천억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0억 정도만이 허그의 전세 보증금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가 정부는 낙찰 관련 우선 매수권과 저리 융자 지원, 전세 사기 가중 처벌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전세 사기 의심 거래들이 전세 사기 피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은평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은평구 1인 가구는 8만 5천여 가구로 전체 21만 가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 동안 430억 원을 투입해 1인 가구 안전 건강 돌봄, 경제 주거 돌봄 등 5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은평형 신규 사업으로 1인 가구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은빛 솔밥,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 솔케어 등을 운영합니다. 얼마 전 은평구의 한 70대 어르신 집에서 30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걸 저장강박 장애라고 하는데요. 저장강박증 환자 대부분이 정신질환도 함께 겪기 때문에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저장강박이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러한 강박 장애를 겪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저장강박이나 저장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이든지 용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고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모으고 저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일종의 정신장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 내지 5% 정도 저장증이 있다고 봅니다. 추산해보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가 되니까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저장강박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을 보면 주로 강박증 같은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가장 많고요. 치매 같은 인지장애, 또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도 많이 있고요. 또 조현병 같은 심각한 질환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년층의 3배 이상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에서도 저장강박에 지나는 심각한 문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곳곳에서 좀 비슷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이제서야 좀 두드러지면서 눈에 띄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도 이 저장증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의학적으로 강박증이나 불안장애 진단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강박증이 좀 늘어나면 저장강박도 늘어나는데요. 또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 왕래가 서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장증 같은 문제가 눈에 띄지 않아서 더 심각해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장증으로 인해서 벌레나 이제 심한 악취가 생기니까 주민 민원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심하면 쓰레기에서 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에 민원이나 주민들 이 신고가 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저장 강박증을 이제 스스로의 문제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장 강박이 본인이 스스로 나한테 병이 있다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지만 환자분이 물건을 모으는 거는 모두 하나하나 분명히 용도가 있고 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서 집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주변에 청소나 정리하는 걸 요청하는 경우가 절대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분들이 집을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대개는 혼자서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청소업체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꼭 정신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이 쓰레기를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없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증이 정말 심각한 분들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치우면 안 됩니다. 이번에 쓰레기가 30톤이나 나온 분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지만 그분들에게는 반려동물처럼 정말 소중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강박증을 치료하면서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깨끗이 치워도 사람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다시 쓰레기는 쌓이게 때문인데요. 뭐 처음 발견하셨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또 재발하니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도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자분과 따뜻하게 소통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이나 의료 지원이 반드시 함께 지원이 되어야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양천구가 지난 25일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챗GPT 특강을 열었습니다. 챗GPT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 데이터 해석 기능 등을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인데요. 양천구는 챗GPT를 활용해 행정 영역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특강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민원 질의응답, 보도자료, 보고서 작성 등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평구 의회와 고창군 의회가 자매 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지난 25일 전라북도 고창군 의회를 방문해 자매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 경제와 문화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은평구 의회 기노만 의장은 문화 관광,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의회가 잘 연계해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과 시설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현재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은 1,831곳으로 전체 4,568곳 가운데 40.1%를 차지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2.2배 높은 수치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52.4%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0.6%의 이용률과 54.7%의 시설 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1레이 시위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야사당 183명의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